특징이 뭘까요? 저희가 요렇게 드린 기출문제지. 요거. 네. 요거의 특징이 뭘까요? 해설이 있죠. 그죠?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해설지 주나요? 안 줍니다. 네. 저희가 다 작업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재작년부터 이 인근 지역의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해설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 외주를 맡겨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의 문제와 해설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내신 시험지 같은 경우는 어찌저찌 구할 수가 있어요. 가장 이제 빠른 루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입학한 학교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기출문제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답이 없죠. 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찾아서 쳐봐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내가 풀어봤는데 채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점을 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는 부분.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학생들이 기출문제나 이런 부분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모든 학교들의 해설지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특이한 학교들,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에 있다거나 그런 학교들까지도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근데 오늘 드린 자료가 거의 대부분 2024년의 자료입니다. 네, 2024년의 자료고 25년 자료는 현재 제작 중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3월 달에 내신 대비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지금 받으신 형태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생이 같이 오지 않은 학부모님들은 이미 학교를 배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시험지를 가져가셔서 학생들을 한번 풀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하나는 지켜주셔야 돼요. 50분 정확하게 시간 재고 풀려보십시오. 학교 내신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1학년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예비고 1때부터 지금 이제 앉아 계신 학생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나이일 때부터 3년 동안 저한테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갔지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왜 서울대를 갈 수가 있었냐? 그것도 현역으로. 이 친구가 학교가 동탄국제고고요. 내신이 1.7 정도 나왔습니다. 9등급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는 1.7등급이면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교육, 즉 학원을 다닌 거는 수학만 다니고 나머지 국어, 영어는 전부 본인이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이 친구는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학교에 입학해서 뭘 할지를 정확하게 설계하고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취약한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만 내신 도움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거를 아주 올바르게 실천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풀 스토리는 저희 3P 수학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조회수가 벌써 3,000 가까이 돼갑니다. 네, 다들 보세요. 그래서 국제고긴 하지만 일반고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한 20분 정도 되니까 꼭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똑같이 특목자사고, 비평준하고를 갔습니다. 김천고가 이제 특목자사고죠. 근데 하나도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일단 김천고를 갔어요. 그냥 학교 좋다고 하니까 중학교 때 공부한 거 가지고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내신이 몇 등급이냐? 6, 7, 8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9등급제 기준으로. 지금 5등급제 기준으로 하면 4등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했죠. 재수를 해서 어떻게 했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본인이 김천고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 내신 딱 2번 보고 내신을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이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격차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하기 전에 이 격차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서 들이받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설계하셔야 돼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친구는 우선고를 나왔고요. 처음에는 군대를 처음부터 군대를 간 거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직어국을 갔어요. 그냥 직어국을 갔는데 충남대인가 충북대를 이제 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이 친구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또 삼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연대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방황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재수한 친구랑 삼수한 친구랑 연도 차이로는 1,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초중반 때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20대 초중반 때의 1, 2년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재수는 저도 해봤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굉장히 피폐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케이스의 친구는 자기가 입학이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짜서 그대로 실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입시를 끝냈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의 친구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남들 가니까. 어머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들이랑,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랑 꼭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뭘 하고 싶니?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뭐부터 할 거야? 어떤 동아리 들어갈래?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하세요. 너 왜 수학 점수가 이래? 이거보다. 너 왜 학원에 스트레스 본 게 이래? 이거보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학생들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 학교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어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에서의 생활과 고등학교의 생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은 주요 과목이 6개고요.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현재 5등급제 하에서 작년이죠. 작년 고1 친구들이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친구가 이따 표에서도 나올 거지만 경기 지역 기준으로 한 1.72% 정도입니다. 그래서 표로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1.72%면 대단한 거 같아 보이죠. 상위 1.7%네. 근데 대학을 갈 때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이따 표를 보면서 하고, 그래서 주요 과목 6개는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과목별 공부량은 당연히 중학교의 최소 2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학기 초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저희가 개강하고 정상 등원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학교에서 동아리 OT 있어요. 동아리 뭐 면접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학교 OT 있어요. 행사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3월 중순돼요. 미래를 그리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못하는 공부를 언제 해놓지? 대책이 있나요? 세우셔야죠. 학생 여러분들도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정신 차리고 보면 2학년 됩니다. 시험 딱 4번 보면 2학년 됩니다. 그러면 2학년 되면 어떻게 되냐? 아직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도 벌어지지 않은 미래지만 대수에다가 미적원에다가 기하도 해야 되죠. 과학 중점 학교 갔으면 과학 4개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국어 영어는 문학의 독서에 뭐 엄매는 3학년 때 보통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보고서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외고나 특목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 거 더 많죠. 2학년 때의 공부량은 1학년 때의 1.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를 해볼까요? 중학교 때 거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되다 보니까 과목별 세분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과목도 많아지죠.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계획은 그때 가서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 여유 있을 때 세워 놓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현재 2월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 정말 여유 있게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언컨대 유일한 시기입니다. 이때밖에 없습니다. 3월 들어가잖아요. 공부에 치이고 내신에 치이고 학교 생활에 치이고 동아리에 치이고 별의별 거에 치이고 교우 관계에 치이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상적인 걸 이렇게 꿈꾸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스케치는 하고 와야죠.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한 5분 정도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친구가 말하는 생기부 노하우를 5분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시면 더 좋아요. 똑같이 적용돼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점수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기교과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본인이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3년 동안 이런 생기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크고요. 따라서 국제고와 외고의 장점인 다양한 기교과 활동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고 외고에서는 수행평가, 세트, 동아리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허투루 여기고 약간 생기부의 공간을 낭비하는 식으로 3년을 보낸다면 이것은 국제고 외고에 온 이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국제고와 외고의 장점이 생기부 활동을 철저하게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점 구체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동을 다양한 활동에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좁혀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지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제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다고 해서 정치나 외교 관련 내용만 채워 넣었다고 그것이 좋은 생기부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본인의 창의력과 어떠한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생기부를 구성해 나가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보자면은 1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고 2학년 때는 전공 위주로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3학년 때는 심화된 주제로 집중하면서 활동을 가져나간다면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사례를 들자면 1학년 때는 사실 이 학생이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또
교육과 정치학 전공에 지원하겠다라는 목표가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그러한 전공 관련 내용으로 심화해서 정부 형태나 민주주의 같은 내용으로 생기부 내용을 채워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활동별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데 1학년 때 이렇게 노동자 처우 관련 작품 독후감을 했던 활동을 2학년 때 비윤리 경영 방지 정책으로 구체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2학년 때 유럽 분열 위기 이걸 바탕으로 활동을 했던 것을 3학년 때는 그것과 연관된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 그러한 더 구체화된 사례로 탐구를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점점 3학년 올라갈수록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 분야에만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고 또 1학년 때부터 너무 한 분야만 골몰하다 보면은 막상 나중에 2, 3학년 올라가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 분야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진로가 바뀌거나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게 한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보다 때로는 자신의 희망학과와 상관이 없더라도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생기부 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의 사례를 들자면은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만 언급을 하자면은 가로등 쓰레기통이라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주제를 선정을 했었고 사실 정치 외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기부에 넣었음에도 저는 본인의 저의 학문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외교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방향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조언도 있는데 저는 2학년 때는 사실 법의 비중이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생기부를 평가를 받았었고 따라서 3학년 때 정치 외교학과 관련 내용을 더 심화해서 넣는 것으로 충분히 만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생기부에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다양한 활동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한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본인의 생기부 활동 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의 생기부가 아니라 나의 생기부.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어떠한 부분? 이제 뭐였죠? 점점 구체화입니다. 대학교들이 입학사정관제, 예전 용어로는 입학사정관제인데 학생부 전형을 시작한 지가 2010년 입시부터입니다. 2010년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입학사정관제가 시작이 됐고 그게 진화한 게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학생 여러분들도 주목하셔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최상위 대학일수록 수시가 더 셉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서울대가 발표를 했죠. 우리는 수능을 믿지 않겠다. 연고대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학들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경희대만 먼저 속된 말로 선빵을 날렸죠. 우리는 지금처럼 뽑을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 1학년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올해 4월에 결정됩니다. 각 학교들이 대학 입시안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생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인데 나중에 돼가지고 학생부 전형 나 내신 안 좋아서 못해. 나 정시할래. 논술할래. 이게 지금 입시에서는 먹히지가 않아요. 굉장히 한정적이 돼요. 아직
스케치도 안 한 흰 도화지에 먹물을 뿌릴 필요는 없죠.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단 수학, 과학, 국어, 영어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금 아니면 고민할 시기가 없다고. 당장의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랑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 나서 예비 소집 갔다 오셨을 텐데, 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요거는 작년 자료인데, 편제표는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뭘 배우지? 나 1학년 때는 어차피 똑같은 과목을 다 배웁니다. 근데 2학년 때 내가 뭘 들어야 될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이게 작년이랑 동일하게 가는 학교도 있고 작년과 바뀐 학교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입학생한테 해당되는 편제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가 이제 있는데, 요거는 네이버에 치시면 학교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배정된 학교 이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고에 배정됐다. 그러면 부흥고 쳐보면 거기에 다양한 정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학교 평균, 그 다음에 인원수, 선생님 수,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게 될 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미 정해진 거랑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친구들이 2010년생이죠? 네, 2010년생 47만 172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재 이제 고1로 바뀌겠죠? 근데 대학의 정원은 어떠냐? 대학의 정원은 1등급이 4% 기준으로 19,727명이고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출생자 수가 47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재수생 낀다고 하면 한 재수생이 내년에는 좀 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현재 고2 친구들이 보는 친구들은 좀 줄 것 같은데, 현재 고2들이 재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육과정이 똑같으니까 재수생이 다시 늘어날 겁니다. 근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수생들 역대 최다였습니다. 지난 수는. 네, 거의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충 8만만 때려 넣으면 55만 정도 되네요. 그럼 55만 명 중에 스카이 12,000명. 중경외시까지 누적해서 25,000명.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10개 상위권 대학 37,529명. 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던 건데, 작년 1학기에 국수, 영과, 그 다음에 통합사회, 한국사까지 모두 1등급 받은 인원이 제가 아까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1.7이요. 47만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몇 프로죠? 10%죠. 그죠? 근데 이 안에는 뭐도 있죠? 정시, 수시 다 쪼개지죠. 다 쪼개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누적해서 만든 겁니다. 요게 대학 정원 누적이 스카이가 12,183명이라고 했을 때 현재 고3에 해당되는 9등급제까지 해서는 평균 1등급 받는 애가 전국에 1,324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 가냐? 의대 가겠죠. 서울대 가고. 근데 5등급제 기준으로는 몇 퍼센트예요? 6,926명입니다. 5배가 늡니다. 거의.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텐데요. 자, 우리 광명상가 인서울 마지노선입니다. 인서울 마지노선까지가 평균 등급이 얼마냐? 1.8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6과목 평균 1.8. 5등급제 기준에서. 그게 교과 전형으로는 인서울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로 정리한 게 요거예요. 9등급제 기준에서 3등급이 1.8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인원수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의대 가려면요 30명 한반 기준 0.18등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서성한 가볼게요. 서성한 중경외시에서는 반에서 30명 중에 몇 등 해야죠? 적어도 2등 해야 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학생 여러분들도 초대하고 학부모님들도 초대해서 드리려는 게 무슨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대학 보내주지 않아요. 반에서 4등 하면 인서울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나? 우리 친구도 이제 플래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플래너가 이제 이화여대 의대를 간 친구의 플래너예요. 본인의 플래너와 비교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딜 간 거냐? 성균관대 경영을 갔습니다. 네, 제 후배네요. 성균관대 경영을 간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딜 갔냐? 성신여대 소비자학과를 간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는 어딜 갔죠? 성결대를 갔네요. 네. 제가 학생들을 15년 넘게 가르쳐 오면서의 느낀 점은 사소한 습관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본인의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학생분들에게 꼭 당부드릴 말씀이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2월 달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전형으로 진학할 것인가? 요거는 약간은 보류해 두셔도 됩니다. 지금은 오롯이 뭐에만 집중하는 게 좋냐?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입니다. 특목 자사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 일반고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그거는 그 학교들을 뽑겠다고 만든 전형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예습 안 하고 오면은 선생님 수업 재미없습니다. 네, 예습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듣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정리하고 주말에 총정리를 합니다. 스카이를 진학한 학생들은 주말 공부 시간이 최소 하루 10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보장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까지 3월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세요. 아이들이 지칩니다. 저는 이거 수업 시간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네. 그죠, 나경씨?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예비고일 담임을 계속 해오면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좀 경쟁이 빡센 데를 갔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잘해야 돼, 무조건 달려야 돼 해가지고 1월 달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입학도 안 했는데. 탈납니다. 그 친구 재수에 삼수했습니다. 탈나요. 절대 공부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장기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학생들이 욕심이 넘쳐가지고 막 해가지고 우리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해야 돼. 엄마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스카이 갈 것 같아. 새벽 2시까지 막 숙제하고 그래요.
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숙제하지 않고 자라오래요. 그 숙제 하다가 망합니다. 공부 리듬 완전히 깨져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죠. 그래야 공부가 재밌고 그래야 보상을 받는 거고 그래야 3월달 들어가서 진짜 바빠졌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일주일에 4일 놀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당연히. 아, 그리고 요게 하나 있었네요. 질문하는 거. 예, 질문하는 거는 이제 올해 이제 저희 대학 합격 실적인데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학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궁금해하실 거. 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신성고가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안, 평촌, 양명, 안양외고, 수리고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요. 눈에 띄는 학교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양명고가 2024년의 시험지를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작년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양명고가. 그리고 동안고도 원래는 한 요 정도 출제하다가 작년에 좀 난이도가 상승됐고 평촌고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가 5등급제 첫 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난이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역행한 친구들이 누구냐면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요 세 개가 진짜 어려웠고 평촌고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중간고사 1등급 컷이 10% 컷이 70점대 중반 이랬어요. 네, 그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흥이랑 배경이 원래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내려왔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작년에 부흥고가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100점이 8명이었고 1등급 컷이 91점이었습니다. 2개 틀렸는데 2등급 뜬 적이 있어요. 10%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시험을 분석하고 학생들을 내신 대비할 때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짜냐면 이렇게 기준으로 짭니다. 첫 번째가 기본 중에 기본.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교과서 문제. 자,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학교의 교과서 출판사가 어딘지 압니다. 손. 네. 지금 30명 앉아있는데 2명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왜요? 교과서를 안 풀거든요. 근데 제가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난 게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 시험이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도 작년에 싹 다 개정이 됐거든요. 교과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2015 개정 대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난이도가 싹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굉장히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학교 시험에서 출제하는 가장 많은 소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쉬운 거 말고. 첫 번째가 뭘까요?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첫 번째는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뭘까요? 맞추면 숙제 면제권을 드려야 되나? 뭘까요? 부교재요. 부교재 없으면은요. 프린트요. 프린트 없으면은요. 교사용 자료입니다. 네. 교사용 자료 모르시죠? 교사용 자료가 근데 인더공고랑 양명고 사례 갖다가 설명드리면 양명고도 그렇고 과천중앙고도 그렇고 과천고도 그렇고 부교재들을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링으로 해가지고 제본에서 부흥고도 마찬가지고 시중의 교재가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걸 부교재라고 해서 풀리고 수행평가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교사용 자료예요. 근데 그걸 부교재라고 해서 주는 학교들은 친절한 학교예요. 근데
교사용 자료 안 주는 학교들은 그걸 시험에 냅니다. 왜? 교사용 자료는요, 말 그대로 출판사에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는 소스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하시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한테 공유가 안 되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어제 저희 1%반 친구들 수업하면서 고등학교 배정학교 첫 번째로 1%반 친구들 제가 첫 시간에 본인 배정받은 학교 시험지를 딱 50분 제고 시험을 봤거든요.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랑 고쟁이랑 이런 거 수업하고 있는데 본인들 학교 시험지 50분 재고 딱 풀었어요. 100점이 한 명이에요. 100점이 한 명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수학을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만큼 시험이 어렵습니다. 특히 시간 내에 푸는 게.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게 시간 내에 푸는 거를 꼭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대비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다 해요.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게 나왔고 어떤 부분이 단원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학교별로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안양이고 뭐 사례 그냥 샘플로 가져온 건데 안양이고 자료 있고 수리고 자료도 있고 배경고 자료도 있고 뭐 배경고 적중한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작년 거를 분석하면 그럼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까? 아니요. 또 달라요. 그러면 저희는 뭘 대비를 해드릴까요? 이게 제가 오늘 던지는 마지막 화두인데 학생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머님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도 늘 마음에 새기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신 수학 1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학생, 학부모님들 저 셋 다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 시험 범위랑 올해 시험 범위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 부교재가 올해 부교재랑 같을까요? 그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건 제가 이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같은 학교 시험의 2024랑 2025가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르고요. 평가 방식도 다르고요. 비중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술형이 없었어요. 객관식만 출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부터 서술형을 내요. 반대로 작년에는 서술형이 있었는데 올해는 객관식부터 낸대요.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 5년 동안 계속 똑같은 프린트를 주셨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야 프린트 안 줄래 이렇게 돼요. 그게 동안고예요. 그게 작년 동안고. 작년 동안고가 프린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줘서 프린트 달달 외우면 그 문제가 그대로 시험지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점수가 좋았어요. 근데 프린트를 안 줘요. 교과서로만 수업해요.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까요? 쉽지 않죠.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즉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수학은 그냥 단순하게 뭐 고쟁이 풀고 모의고사 기출 어려운 거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대비하면 점수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평소 실력만큼 나오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느낀 게 예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학교 내신 대비하면서 야 그냥 이거 풀고 뭐 학교에서 준 거 풀고 하자 그러면은 점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뭐냐면 학교도 이 지역이 뭐 그렇다고 완전 낙후된 지역도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공들여서 시험 출제하시고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주 치밀해져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정말 이거는 애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게 학교 내신이에요. 그럼 학교 내신의 완벽한 방향성이 정해지는 게 언제냐? 학교 입학하고 나서입니다. 우리 학교 부교재가 뭐지? 우리 학교 프린트 준다고 하네? 작년엔 프린트 안 줬는데? 그거를 3월 입학하고 첫 번째 수학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꼭 체크를 하셔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수학 공부하면 잘 되겠지. 수학학원 가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내신 대비는 달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이 되면 안 됩니다. 왜죠? 옛날엔 4%와 4%가 아니다 였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갭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1등급과 2등급의 갭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운 좋게 10% 턱걸이 해가지고 동점자 돼서 들어갔어요. 1등급으로. 이거랑 정말 아쉽게 내 앞에서 문이 닫혔어요. 이거랑 체감되는 느낌이 다르다고요. 이게 화두예요. 그래서 학교별 관리가 왜 중요하냐? 똑같은 문제예요. 하나는 왼쪽에 보시면은 화성고 기출 문제고요. 하나는 안양외고 기출 문제인데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저 왼편에 있는 문제와 오른편에 있는 문제의 정답률 차이는 어떠냐면 쟤는 어려워요. 근데 얘는 쉬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게 23년도 안양외고 기출문제인데 안양외고 기출 그 당시에 부교재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고쟁이였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고쟁이에 수록된 문제고요. 이게 시험으로 나온 문제예요. 봐보실까요? 보실까요? 네, 실수 t에 대해서 tt 플러스 2에 대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은 gt의 최대값이 4다. 요거랑 그 다음에 요 친구 tt 플러스 2에 대해서 함수 fx의 최소값을 gx라고 하자. gt의 최대값이 5다. 4랑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게 끝. 그러면 안양외고 학생이 저 문제를 안 풀어보고 갔을까요? 학교에서 부교재고 수업을 하고 심지어 번호를 찍어주는데 당연히 풀어봤겠죠. 그럼 내가 풀어본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어때요? 편하죠. 근데 반면에 화성고 친구들은 어때요? 이걸 다뤄본 적이 없어요. 고쟁이를 풀어봤으면 알겠죠. 고쟁이를 안 풀어봤으면 몰라요. 아니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기출이 꽤나 오래된 기출이에요. 한 10년도 더 된 기출입니다. 최근 기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학교 시험이 어려운 것과 대비가 어려운 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이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학교에서 주는 게 많잖아요. 정말 대비하기 쉬워요. 근데 학교에서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시험 대비 난이도 극악입니다. 수학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 대비를 하고 하는 이유가 거의 이제 3월 달부터 개강하는 반이 있고 4월 달부터 개강하는 반도 있는데 대비가 쉬운 학교, 부교재 중심의 출제가 되거나 프린트 변형 출제되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들 안양외고, 배경고, 배군고 이런 학교들은 대비가 쉽습니다.
그거 많이 반복하고 많이 연습하면 돼요. 근데 무난하게 출제되고 고난도로 기출변형 정도가 출제되는 학교, 여기도 대비가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뭘 보면 되냐? 교과서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모의고사 기출 정도 확실하게 풀어주면 돼요. 대부분의 일반고가 여기 속합니다. 아까 제가 난이도표 보여드렸죠. 난이도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 중에 이 밑에 부분에 있던 학교들, 난이도 중으로 분류한 학교들, 거기가 거의 대부분 무난하게 출제가 됩니다. 대비가 어려운 학교를 갈게요. 부교재를 변형해요. 근데 아주 어렵게, 아주 복잡하게. 그래서 작년 신성고 건데, 작년 신성고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자이스토리가 부교재였습니다. 자이스토리 부교재에 있는 1등급 고난도 스토리에 있는 문제고요. 왼편에 있는 게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보시면은 조건이 요거랑 요건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조건이 더 많아지고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계산도 지저분해지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학교에서 주는 게 없어요. 주는 게 없는데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학 실력 좋은 애들이 잘 봅니다. 그건 내신의 취지가 아니죠. 수학 실력 좋은 애들이 잘 봐요. 내신도. 그리고 외부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간을 엄청나게 쓰는 학교들, 요런 학교들, 요런 친구들도 만만치가 않죠. 저기 왼편에 보시면은 저 배경고 23번 문제가 23년도에 출제됐던 게 저게 외부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문제. 네. 그래서 5등급제 내신에서는 더 치밀하고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앞쪽으로 넘어가서 어머님들은 이거, 학생들도 이거 QR코드 찍으면 좋은데 보내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오늘 뭐 모든 학교를 다 설명드리면은 한 3시간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궁금하신 건 본인의 학교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분석해 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를 전부 다 여기다가 분석해가지고 넣어놨고요. 요게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거든요. 네이버 마이박스에 학교별로 넣어놓으셨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학생들도 보세요. 본인 학교 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로그고요. 블로그에다가 이제 저희가 입시 정보나 이런 거 우측에 있는 거 올리는 거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 1번이랑 2번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내신 대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는 틀리면 무조건 2등급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 각오로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룬 문제. 이런 것들. 작년 거죠, 더. 작년 거. 부은고 같은 경우에 요게 부교재에 있는 문제고요. 부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그래서 뭐 고난도 변형은 이제 고난도 변형대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저희 뭐 다녔던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사례나 이런 것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는 학습 컨텐츠는 첫 번째가 기출은 다 드렸죠? 각 학교별 기출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컨텐츠는 저희가 기출 문제는 당연히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데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변형 문제까지 전부 다 완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컨텐츠는 요거는 이제 외부 문제의 대상으로 좀 출제되는 학교들이 많이 다루는 컨텐츠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학교별로 좀 다르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학교별 전문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시간표 보시면 이제 1학년 친구들 학교별 전문반은 이제 모두 다 제가 수업합니다. 네. 실력별 정규반이 저희가 있고요. 학교별 정규반이 있는데 3월 달에 개강하는 학교들은 거기에 써놨습니다. 3월 달에 개강하는 학교들은 시간표까지 해서 교재들도 지금 제작 중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 학교는 여기에 없는데요. 저는 그러면 내신 대비 못하나요? 아니요. 저희가 다 파이널 자료 각각 학교별로 다 만들어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천고다. 과천고에서 학교 부교재 확정되고 혹은 프린트 나오는 순간에 그 프린트 입수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스캔 뜨고 복사 뜬 다음에 일단 친구들한테 머리에 주입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변형 문제나 주제 만들어서 학습시킵니다. 그걸 다 합니다. 네, 수학도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나 시너지 풀어봤어. 나 자이스토리 풀어봤어. 고쟁이 풀어봤어. 블랙라벨 풀어봤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신에서는. 내가 풀어봤던 게 나오면 땡큐인데 안 나오면은 시간 낭비한 거죠. 내신의 입장에서.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나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 다 이렇게 만들었죠. 학교 부교재 나온 거, 프린트 나온 거,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기출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시험지 형태에 맞춰서 그대로 문항수까지 똑같게 만들어서 학교별로 다 드렸습니다. 이거를 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수학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군고 1학년이 프린트가 나왔네. 그럼 프린트 나오면은 저희가 다 입수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컨텐츠 만들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어머님들 학원을 보내시는 목적이 뭔가요? 점수죠. 점수입니다. 3월 달부터는 점수예요. 어머님들이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점수를 뽑아내야죠. 1, 2월이 윈터라서 1, 2월 달에는 성적보다는 아무래도 학습 습관이나 공부하는 태도나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3월 달부터는 전쟁입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당부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학교별 관리나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정규반 소개시켜드리면 1%반 같은 경우는 학교에 관계없이 전교 1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최상위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 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벨 테스트 통해서 이제 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공수 1, 공수 2를 같이 나가다가 4월 달 되면 학교별로 파이널 자료 나가면서 시험 대비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4%반, 중간 4%반 같은 경우는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걸 목표로 해서 주요 컨텐츠는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자이스토리와 고쟁이를 같이 합니다. 근데 현재 4%반 친구들이 자이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1등급 고난도 스토리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토 나와요.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소화하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그거를 3월 달에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고쟁이라는 이제 내신 관련해서 좋은 교재 갖다가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목표하는 건데 제가 현실적인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1등급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7%반의 목적은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시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최우선 목표는 1등급 턱걸이입니다. 그렇게라도 1등급 들어가게 해야죠. 그게 7%반 컨셉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력별 정규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이제 부흥고, 백영고, 평촌고, 그 다음에 양명여고, 안양여고, 그 다음에 공수 원투 다 같이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동산고라든가 특목자사고라든가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까지도 이제 수업 시간표 잡아서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가 나왔을 때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몇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백운고라든가 흥진고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백영고는 뭐 백영고 수업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양명고도 프린트가 나왔었고요. 이렇게 이제 좀 프린트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프린트를 언제 주냐의 문제인데 4월에 줘요. 4월에 줘요. 미리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프린트 관리만 따로 추가적으로 4월 달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전데 저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보시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외고를 들어갔습니다. 경기외고를 들어갔고요.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했었습니다. 네, 착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지금 16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17살 때 굉장히 소심하고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 기복이 심했어요. 네, 껄핏하면 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로봇 같아요. 네. 아무런 감정 기복이 없고 화도 안 내고요. 화도 잘 안 내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몰랐죠. 제가 3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네. 3남매 중에 장남이고 제 둘째 동생은 이제 과거에 카이스트에 의대에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셋째 동생은 똑같이 외고에 한양대 가 있습니다. 네. 한양대를 나왔는데 3남매인데 어머님이 힘드셨죠. 네. 3남매 키우시느라 그러셨는데 제가 첫째다 보니까 좀 소홀했죠. 부모님이 소홀해서 저도 몰랐어요.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때는 또 인터넷이 많지도 않았을 때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 들어가 보니까 어머나 9, 8, 5, 2 있네? 저도 몰랐네요. 네. 사회 재밌었어요. 네. 수학! 수학 팀장이, 와우, 9. 괜찮아요. 제 건데. 네, 최성적표 까는 건데, 네. 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 영어 등수랑 전교생 수랑 똑같았거든요. 네. 340명?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네, 고3 3월 돼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1학년 때 공부를 못했죠. 네, 그냥 성적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고, 비아냥과 놀림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친구들한테. 특히나 특목고다 보니까, 너는 뇌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랬는데, 아무도 또 기숙학교다 보니까 이제 얘기할 데도 없고, 네, 그랬어요. 근데 3월 돼서 정신 차렸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쨌든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나름 좋은 대학을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 제가 고3부터 재수까지 대학의 원서를 16번을 썼거든요. 네. 원서비만 한 100만 원 썼을 텐데 16번을 썼어요. 근데 16번을 다 떨어지고 17번째 붙은 대학이 지금 제가 나온 성균관대 경영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딱 이 말 하셨어요. 첫째한테. 네. 저한테 이 말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20살 때. 정확히 기억나는 게 12월 4일. 제 생일이 12월 5일인데, 너무 TMI네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3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아니죠. 4년. 재수까지.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좀 대화를 많이 하세요. 네.
이게 제가 못 해본 거라. 특히 첫째이신 분들은.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저는 아이들 생활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련히 알아서 잘 안 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해야 돼요. 아직 어려요. 아직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일단 날부터 세우지 마시고 대화를 하세요. 편하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저 닮은 딸도 갖고 잘 키우고 있고 똑같이 생겼다고 뭐 학원도 몇 번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똑같이 생겼죠? 큰일 났어요. 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제가 학원 생활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마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로 제가 정해놓은 선이 좀 넓거든요. 저는 약간 방목형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그 선 안에서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부모다. 많은 친구들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똑같이 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냥 최대한 저는 균등하게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3월 달에 2월 잘 마무리하고요. 제가 3월 달에 내신도 확실하게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차례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이 이제 영어인데 영어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 요거 관련해서 영어는 이제 로키 영어학원에서 간략하게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있고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데스크에 제 명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원 중이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뭐 연락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전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소통하고 꼼꼼하게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